네, 현장 기자가 취재 뒷얘기를 직접 전해드리는 뉴스7 취재 후톡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 오현주 앵커와 서주민 여당 반장이 전해드립니다.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 네, 여당 반장 서주민 기자에게 여의도 취재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여당 상황 어때요? 지금 뭐 취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또 막상 걸기도 조금 요새 현장에 가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잖아요. 그렇죠. 위기감을 못 느꼈던 건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이가 더 많이 났었잖아요. 이제 전직 의원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선거를 한 대여섯 번 치렀는데 부산에서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땐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좀 욕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무서운 거잖아요. 조국 사태로 사막을 열고 LH 사태로 방점을 찍었다 이런 그렇죠. 소문들이 좀 많아요. 유심히 생각해보면 사실 민심의 경고음은 계속 있었어요. 그 조국 전 장관을 지명했을 때가 2019년 8월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요. 여론조사가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가 무너져요. 39%가 나와요. 하지만 코로나도 터지고 뭐 이제 다른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또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터진 게 윤석열 전 총장이랑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이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슈라기보다는 몇 년 동안 이제 쌓여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여당이 대응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일이 있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마지못해 사과라도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거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다. 그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았던 대응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골대를. 원래 왼쪽으로 넣어서 슛을 쏘느냐 오른쪽으로 해서 슛을 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골대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버렸던 거예요.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셨잖아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글쎄요. 이번 재보선을 두고 생태탕과 페레가모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네거티브 말고 사실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야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한테 불리한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박영선 후보 좀 엄청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한 여러 번 물었대요. 근데 왜냐면 후보가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이 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상황들이 너무 안 따라줬죠. 저는 멋있는 말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진짜 민심이 무섭구나. 한 번에 터뜨리진 않아요, 민심이. 기회를 주고 하다가 끝까지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무섭게 돌아서는 게 민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좋아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앞으로 취재 이야기 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